저는 크록스가 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크록스를 열심히 신겼었고, 그리고 아이가 좀 잘 넘어져서 그냥 애들이 원래 좀 잘 넘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웃집 루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둘째를 낳을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우리 아이 발 괜찮을까요?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아이 발바닥 봤을 때 너무 납작한데? 얘 이거 혹시 평발 아니야? 이런 생각 드셨던 적 있으시지 않아요? 오늘은 많은 엄마 아빠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이야기, 아치와 평발 문제를 확인하는 방법부터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저희 첫째 아이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발달이 좀 늦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근육과 소근육도 또래 친구들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요. 이 대근육과 소근육을 평가하는 그런 검사를 하다가 저희 아이가 또래 친구들보다 중심을 좀 잘 못 잡고 좀 더 많이 넘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사도 저희가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 아이가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발이 평발이더라고요. 아치가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아이의 그 발의 모양을 교정하기 위해서 깔창을 맞추고, 그리고 그 깔창을 넣을 수 있는 신발까지 이렇게 해서 아이 신발에만 한 4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발바닥에는 총 3개의 아치가 있어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내측에 있는 종아치인데요. 발바닥 안쪽에 있는 아치인데 이 내측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 걷고 뛸 때 충격 흡수를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충격 흡수도 일단 잘 안 되고 자세와 체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피로감도 같이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운동력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 평발처럼 보여요. 저희 둘째도 아직까지 그냥 평발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직은 아치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 아치는 한 만 6세에서 8세 정도가 되면 정확하게 이제 자란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일찍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일찍 걱정하기보다는 아이의 발 모양을 관찰하면서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처럼 좀 보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좀 빠르게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 정말 잘 넘어지거든요. 이게 아이가 어려서 당연히 잘 넘어지지라고 생각하기엔 사실 만 5세의 아이인데, 지금 저희 둘째 아이는 이제 만 3세가 되었는데 이 만 3세 아이보다 훨씬 많이 넘어지거든요. 대근육과 소근육과 이런 발달들이 다 정상 상태인 아이고, 만 5세인 첫째 아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발바닥도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아치가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 너무 궁금해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부모가 평발일 경우에는 유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아이가 체중이 과체중일 경우에는 체중을 견디지 못해서 발에 무리가 가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또는 근육이나 인대가 약할 경우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신발 착용이나 과한 활동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발바닥 아치 괜찮은지 아닌지, 우리 아이가 평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병원에 가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하지만요. 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발에 물을 묻힌 다음에 젖은 발을 종이에다 이렇게 찍어보면요. 발바닥이 아치가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돼 있다면 발바닥이 살짝 들어가서 이렇게 모양이 찍히는데, 발바닥 아치가 무너지면 발바닥이 전체가 다 찍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를 그냥 세워서 발목이 안쪽으로 이렇게 꺾였다. 그러면 아치가 무너진 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걸을 때 아이 발이 안쪽으로 밀리거나 좀 자주 넘어지면 이것도 아치가 무너졌다는 신호라고 해요. 그리고 또는 발이 금방 통증이 있거나 금방 피로해하는지도
꼭 봐야 된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통증이 있거나 불편한 거를 표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출산을 하고 나서 족저근막염이 생겨서 발이 되게 많이 아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발이 아프다 보니까 신발을 좀 더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 발도 좀 관찰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발이 좀 평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아기들은 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냥 두자라고 했는데 아이가 4 돌이 지났는데도 너무 잘 넘어지고 똑바로 그냥 2 다리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검사를 했거든요. 아치가 무너지면 왜 이걸 개선을 해야 하냐면요. 평발이면 그냥 '평발인가 보다.' 뭐 이렇게 넘길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처음엔 넘겼거든요. 지금은 어려서 그렇지만 '평발이어도 뭐 그냥 평발일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체형에 영향을 줘서 자세가 흐트러질 수가 있고요.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체형에 영향을 준다는 거는 이게 척추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균형이 맞지 않게 되면 다른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또 근육통들도 계속 있을 수가 있고요. 성장기의 아이들에게는 특히 좀 더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발바닥 아치가 무너지면 무릎, 발목 통증이 올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운동 능력이 특히 저하가 되고 성장통도 좀 많이 겪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큰 건 성인이 되었을 때 관절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아이 발을 조금 체크를 해 주고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을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럼 이 아이의 아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는 조금 더 지켜보는 거예요. 신발을 조금 신경 써서 신기면서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발을 건강하게 쓰는 습관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맨발로 잔디밭이나 모래 걷기가 정말 좋다고 하고요. 신발 사이즈도 아이 발에 잘 맞춰서 신는 게 중요한데 손가락 하나 정도만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로 맞춰서 신고요. 그리고 신발 선택할 때 뒤꿈치는 좀 단단하고 앞은 조금 유연한 신발을 신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너무 전체적으로 유연한 신발은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납작한 신발, 너무 발바닥에 직접적으로 바닥에 닿는 신발 좀 조심해 주시고 쿠션감이 좀 있는 신발을 신도록. 그리고 요즘에 신발들 보면 그 재활의학과에서 만든 그런 신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치 모양까지 잡아주는 그런 신발들을 신겨주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 있어요. 수건을 발가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건 약간 놀이처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발가락으로 수건 잡아당기기 놀이. 그리고 지압볼이나 골프공 같은 걸로 발바닥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종아리를 스트레칭 해주는 거.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스트레칭 해주는 방법도 있고 또 한 번씩 위로 들어서 까치발로 이렇게 서 있는 스트레칭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4번째는 저희처럼 이런 보조기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재활의학과 진료를 받고 이렇게 안에 인솔을 넣어서 깔창을 쓰고 있는데요. 엑스레이로 아이의 발 변화 상태를 보고 있는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아직까지 큰 어떤 변화는 없기는 하거든요.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하고는 있어요. 이 깔창이 근데 운동화에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운동화 신고 밖에서 활동하는 일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기관에 가면 실내화를 신고 있어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내화를 아치 모양을 고려한 그런 실내화를 신기고 있거든요. 기관에서 이제 오래 활동을 하니까 그 실내화를 오랫동안 신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항상 그 깔창을 넣은 신발을 신고 밖에 나가고요. 처음에 제가 저희 아이가 이 발 교정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사실 이 깔창 하나에 30만 원이라고 하면 적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뭐 누구는 필요 없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는 일찍부터 할수록 좋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걸 했을 때 아이한테 나쁜 영향은 일단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저희는 시작을 했거든요. 아이가 넘어지지만 않았으면 저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정말 100m만 가도 그 사이에 1-2번은 넘어져요.
발이 이렇게 꺾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아이가 이렇게 잘 넘어지는 아이라서 '성장기 때 교정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조금 빠르게 접근을 한 편이에요. 똑바로 서서 봤을 때 아치가 무너지면 확실히 다리도 틀어지고 그러다 보면서 골반도 틀어지고 이 몸의 정렬 자체가 좀 깨지기 때문에 '발부터 신경을 써 주는 건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몸의 이 체형이라는 거는 어린이일 때는 약간 말랑말랑한 상태라서 조금 조절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게 점점 성인이 되면서 딱딱해지면 그대로 굳잖아요. 그리고 그 체형을 다시 올바로 돌리기 위해서 어떤 뭐 운동을 하거나 치료를 했을 때에도 그 말랑말랑한 상태인 어린이일 때 들여야 하는 시간과 비용은 어른이 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적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는 너무 힘들게 고생을 해도 또 그 회복 자체가 목표점 자체도 아이일 때보다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모든 치료는 좀 시기적절하게 빠르게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발바닥에 깔창을 30만 원짜리 깔창을 넣고 신발을 신기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운동화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신지 않고 오히려 실내화를 더 많이 신고 있는 그런 아이들의 환경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굳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실내화도 좀 신경을 써서 신기고 있고요. 이 깔창이 들어가는 신발도 또 디자인이 약간 한계가 있더라고요. 발바닥이 좀 널찍한 그런 신발을 또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래야 이제 이 깔창이 들어가는데 그 신발을 선택하는 또 신발 비용도 들고 그리고 또 거기에 넣는 깔창 비용도 들고 30만 원이 들고 그리고 매번 병원에 갈 때마다 진료비가 들죠. 네. 그래서 진료비도 들고 당연히 병원에 갈 때마다 주유비도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시간과 노력과 비용과 이런 것들이 사실 들어가긴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아이 발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 발 보시고 저희처럼 너무 자주 넘어지는 아이라면 한번 진료 받아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너무 자주 넘어지진 않는데 아이가 좀 발바닥이 안쪽으로 좀 무너진 것 같다. 뒤꿈치와 발목과 종아리가 일직선상에 놓이지 않고 약간 한쪽으로 틀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제 병원의 진료를 받아 보시거나 아니면 저희처럼 신발을 선택하실 때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발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들도 이 발을 좀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의 균형이 무너지면 아무리 내가 내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해도 이 발 자체에서 이미 틀어져 버리면 사실 그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발도 꼭 같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낳고 족저근막염이 있어서 이제 신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이미맘이 신는 그런 납작한 슬리퍼를 거의 이제 신지 않고 발바닥이 너무 아파요. 아이를 낳고 나고 확실히 발이 되게 건강하지 않아졌고 발바닥이 아파서 그런 예쁘고 납작한 신발은 저는 이제 신지는 못하고요. 저도 이제 그 족저근막염 환자들이 신는 그런 신발을 신고 집에서도 가능하면 주방에서 일할 때도 항상 그런 슬리퍼를 꼭 신고 일을 하고요. 항상 그러니까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오래 밟는 일을 좀 하지 않고 있어요. 이 족저근막염 때문에. 이제 신발을 선택할 때도 이제는 예쁜 거보다는 발의 균형이나 이런 발바닥의 그런 안정감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신발을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댓글로 정보 나눠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신고 있는 실내화도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해 봤거든요. 실내화를 이것도 신겨 보고 저것도 신겨 봤는데 발바닥이 아치가 좀 제대로 잡혀주는 그런 실내화가 잘 없어져서 비용이 좀 있더라도 '제대로 된 실내화를 신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내화도 아치를 조금 살려주는 그런 실내화를 신기고 있습니다. 제가 신고 저희 아이가 신는 그런 실내화나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원하시면 댓글로 제가 나눠 드릴게요. 궁금하시면 말씀 주시고 오늘 영상은 "우리 아이 발 괜찮을까요?" 라는 내용으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아이가 처음이라서 사실 첫째 아이를 키울 때는 저는 '크록스가 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크록스를 열심히 신겼었고 그리고 아이가 좀
잘 넘어져서 그냥 '애들이 원래 좀 잘 넘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폐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재활의학과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근육과 소근육을 검사를 하다가 아이가 균형을 잘 못 잡고 잘 넘어지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제 전체적인 검사를 했더니 저희 아이는 이제 아치가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고 한쪽 발이 좀 유난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교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둘째 아이는 만 3 세쯤 되니까 거의 안 넘어지고 잘 뛰어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친구와 이 친구는 발 모양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첫째 아이가 조금 더 어렸을 때 내가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 주구장창 크록스를 신기진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아쉬운 마음을 한번 여러분께 나눠보고 싶었어요. 이제 여름이라서 아이들 여름 신발 크록스 많이 신기시잖아요. 저는 둘째 아이는 웬만하면 크록스를 안 신기려고 하는데 자기가 자꾸 신으려고 해서 좀 속상하긴 하거든요. 네. 아이 신발 어떤 신발이 좋을지 고민하신다면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 발과 아이의 앞으로의 성장 과정을 생각했을 때 좀 현명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웃집 루나였습니다.